전 세계 석유 회사, 정유 회사의 시가총액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가 2,136억 달러가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엑선모빌이 399억 달러, 쉐브론이 281억 달러, 쉘이 210억 4억 달러, 페트로 차이나 175억 달러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 다 날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발표한 에너지 기술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적어도 시가총액이 흔들리거나 석유 자체가 없어지진 않겠죠. 석유가스 중심에서 수소산소 쪽으로 가거나 제 방식의 전기 방식으로 간다는 거죠. 이 기술을 설명하겠습니다. 페트로 차이나 175억 달러, 토탈 에너지 160억 달러, 그다음에 코노코 필립스가 137억 달러, 미국 근데 넥스트라 에너지가 114억 달러, 아랍에미리트가 107억 달러, 테프로 플러스 103억 달러 브라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BP가 102억 달러, 에큐노아 이게 93억 달러, 시노펙이 87억 달러, 차이나 이게 쉔후아 에너지가 84억 달러, CNOOC가 83억 달러, 인베드롤란이 80억 달러,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배터리 기업들도 전부 다 제 기술 안 쓰시면 다 망하십니다. 배터리 기술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 기술을 쓰리라고 생각합니다. 70억 7억 달러. 그래서 지금 배터리 기술도 제 기술을 확보한 것과 확보하지 못한 것들 공개 기술로 갔을 때 수많은 기존의 배터리들은 상대가 안 되니까요. 배터리 기술과 에너지 기술들이 상대가 안 되는 이런 태양광 기술도 전부도 배터리 기술도 전혀 상대가 안 되고 금속 배터리라는 개념, 또 물에다가 금속을 넣어서 물 플러스 금속에 이런 배터리 개념 이 부분의 개념을 들어갔을 때 이것은 전혀 아예 상대가 아닙니다. ELCC 기술도 그렇고 배터리 기술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 거를 다 도둑질해서 쓰시거나 공개 기술을 썼을 때 너도 나도 다 진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배터리 기업들도 시가총액이 다 날아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대하게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무방한데 저는 사실을 사실대로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서던 컴퍼니 76억 달러, 이넬이 75억 달러가 되겠습니다. 배터리 시장도 다 날아간다는 거죠. 배터리 시장이 1위가 CATL인데 36.6%, BYD가 16%, LG 에너지 솔루션 14.2%, 이게 다 날아갑니다. 파나소닉 7.3%, SK온이 5.2%인데요. 듀크 에너지가 74억 달러, 그다음에 그랜코가 73억 달러, 셰너 뭐죠? 74억 달러. 이렇게 기술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정치인들은 모를 수 있죠. 그래서 기술의 가치를 제가 엉터리로 이렇게 제공하는 기술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에너지 회사, 배터리 회사, 태양광 회사 다 날아갑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 회사도 다 날아가요. 자동차 회사 기술을 설명하려고 자동차 회사 가지고 있는 것들도 다 날아가요. 전 세계 어디서는 자동차 생산할 때 제 거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것은 상대가 안 된다는 뜻이죠. 이해가 가시죠? 기존에 건 제 기술을 안 썼을 때 상대가 안 되는 이런 기술을 변속기를 쓰더라도 변속기 안 쓰더라도 둘 다 제 기술을 써야 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동차 회사 시가총액도 다 날라갑니다. 과도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하다 그랬죠. 저는 정확하게 제 기술을 가치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전 세계 자동차 회사는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테슬라가 1492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다 날라갑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 31일자로서 1조 3,516억 달러로 테슬라도 다 날라가요. 제 기술을 일단 무단으로 쓰시거나 무단으로 이렇게
쓰시거나, 만약에 죄송한 말씀인데 도둑질에 쓰시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경우 빼놓고는 안 썼을 때 그렇게 됩니다. 토요타가 311억 달러, 311존, 311존 이렇게 하고, BYD가 145존, 현대글로비스가 11조, 현대모비스 24조, 다 재기술 써야 돼. 기아가 40조, 현대차가 43조인데 이것도 다 재기술 써야 돼.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샤오미가 126조 원이고요. BYD가 보겠습니다. 과다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다 그랬죠. 중국 BYD가 145조 원, 그 다음에 샤이오미가 126조 원, 페리아리가 108조 원, 제너럴 모터스가 85조 원, 메르스 벤츠가 83조 원, 이게 다 날라갑니다. 포레스가 무단으로 도둑질을 쓰시거나 아니면 공개 기술로 썼을 때, 다른 데서 그 기술을 썼을 때 이 기술이 구실 우위를 더 이상 가질 수 없다는 뜻이죠. BMW 60 변속기 기술도 제 거를 써야 돼요. BMW, 그다음 전기 배분 기술도 제 거 쓰셔야 되고,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BMW, 포드 61.6조, 현대기아차도 55조, 기아차도 36조, 이것도 다 KG 모빌리티도 0.8조, 이거 다 날라갑니다. 기술을 왜 그런가를 설명하겠습니다. 제 기술을 미국에 팔린다고 했는데도 이게 일단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면 공개 기술로 전환이 되면, 그래서 이게 좀 전 세계에 있어서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이게 이제 문제가 크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주식을 팔아치울 수 있는, 이런 주식을 처분할 수 있고 다른 데로 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쪽에도 타격이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기 시가총액이 날아가고 그런 상태에서 아는데도 무작정 넣어둘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많이 모른다면 괜찮은데요. 모른다면 괜찮지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 이거 공개 기술로 갖다 다른데 여기저기서 넣어놔 이제 기존의 기술 우위가 소용없이 넣어놔도 생산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많은 경쟁자가 생기겠죠. 그러면 시가총액이 날아갑니까? 날아가죠. 시장의 독점주의나 과점주의 또는 상당히 우세한 지위를 가졌다가 그 우세한 지위가 사라졌을 때 시가총액은 사라집니까? 그것도 하루아침에 사라져. 주식 가치가 세계치 완전히 덤핑 가격으로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기술을 설명하겠습니다. 에너지 기술을 자동차 회전축에다가 석유로 돌리든 가스로 돌리든 뭐 전기로 돌리든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연구자석을 두께를 틀리게 해서 여러 겹, 수십 겹의 형태로 들어가요. 수백 겹도 돼요. 연구자석의 분말 구조에서부터 대중선들 모든 연구자석 이 기술을 써요. 유리석 연구는 사람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하고요. 그래서 회전할 때 생산한다는 거죠. 전기선이나 구리선은 이게 피복 없이 대중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게 전기가 자동 생산이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동차나 비행체에 싣고 다녀도 전기를 생산하거나 할 수도 있고요. 공장 같은 데도 이렇게 석유로 돌리든 가스로 돌리든 뭐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으로 돌리거나 기존의 전기로 돌려 회전축을 돌려서 동일한 방식으로 전기 10을 들여서 11을 생산할 수 있으면 남는 장사인데요. 자동차 같은 데 위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넣고 거기서 이렇게 전지로 이 회전축을 돌립니다. 전기로 돌린다는 거죠. YTN에 제가 이렇게 또 이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신 데가 있었는데 그 회사는 일단 기술을 설명 안 하셨어요. 근데 태양 전지에다가 회전축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다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저건 딱 내 기술이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YTN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 노동부 경찰청이라든지 서울시 인천시 국가기관에 광고를 많이 내고 YTN에 제 기술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게 무단으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이 그 회사는 전혀 설명을 안 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 태양광 전지로 회전축을 돌리는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제 기술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집에 조명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놓고 이렇게 그래서 그걸로 이제 회전축을 동일하게 회전축을 돌려줍니다. 그러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기존에 이제 집에 있는 전기가 110, 220 들어올 때 그걸로 투입을 해서 회전축을 돌려도 전기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구 때문에 앞으로 전 세계가 전기 생산 구조에 있어서 원자력 발전이나 또는 석유, 석탄, 가스 발전을 해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이 효율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풍력 발전기다 그러면 풍력 발전을 이렇게 자동차에다가 물레방아식으로 돌려서 회전축을 돌려서 동일하게 전기를 생산합니다. 왜 먼저 회전축에다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연고자석을 두께가 틀린 영장수 여러 겹 수십 개 불러서 생산하는 구조를 갖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하나로만으로도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은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석유 정제 기술에 있어서 수소만 넣던 것을 수소 산소를 넣어준대요. 이산화탄소를 넣어서 발화를 억제하면서 고품질의 석유를 넣는 정제 방법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인데요. 또 서로 파형이 틀린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서로 파형이 틀린 적외선 전파를 회전 방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물에다가 깊이를 따라서 길이를 따라 대중수 상중하로 넣어주고 거기다가 전기분해법, 그 다음에 열분해법으로 수소산소를 추출합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군사무기로도 전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의 비행체에 달아서 지상을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비행체 압축 공기를 내뿜으면서 토네이도 현상을 일으키면서 회전으로 미사일을 정탐하지 않고 미사일을 기판을 태워서 떨어뜨리는 기술 구조나 이것을 추진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지상 공격 무기로서 사용해서 차량에다 실어가지고 서로 파형이 되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서로 파형이 되는 적외선 전파 또는 초음파나 기타 모든 저음파 모든 형태의 파형이 틀린 서로 적의 성질이 틀린 것을 같이 동시에 싸가지고 특정 지역 그러니까 1000명, 2000명 이렇게 있는 지역이다. 그러면 거기다가 에너지 단위를 크게 해서 전력을 많이 한다는 거죠. 어떤 열애들을 많이 동원해서 쏴버리면 거기가 전체가 다 전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총알 안 쏘지 않고 전파로 그 사람들 눈이 타버릴 텐데요. 고열이 일어나가지고 눈도 타버리고 모래도 타버리고 속도 타버리고 익어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 이렇게 익히는 것처럼 익혀주거나 50에서 피가 나올 텐데요. 혈압이 올라서 이렇게 기절하거나 쓰러져 버립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군사무기로도 들어갈 수 있고 주행체 장착에서 서로 파형이 되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는 금속을 탐지하고 하나는 서로 파형이 되는 적외선 전파는 사람을 탐지합니다. 이 기술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군사무기로도 적용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의 군사무기 업체들은 다 제 방법을 미사일을 제조하든지 포탄을 제조하는 모든 군사무기는 제 방식을 사용하게 되겠는데요. 모든 비행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위성 같은 데도 그렇고 자율주행 차량, 자율주행 로봇 이런 데도 전부 다 제 기술 써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전 세계로 수천조 번의 전 세계 드론 회사들도 제 기술 써야 되는데요. 수천조 번의 로봇도 다 제 기술 써야 돼요. 수천조 번에 수백조 번의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 수저 방식으로 표시하고 1cm나 0.1에서 0.3 좌표 수저 방식의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를 만듭니다. 바닷속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수중 잠수함도 이걸로 지도로 갖고 이렇게 바닷속에서 움직이거나 어군 탐지기도 좌표 수저 방식으로 물고기 출몰하는 지역을 파악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잠수부들도 서로 간에 암흑 속에서도 서로 간 위치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몇 미터 떨어진데 표시해 주니까. 조난객 같은 경우는 부모와 자식이다 그러면 손목시계나 스마트폰 이렇게 탑재를 같은 프로그램 닫고 있으면 몇 미터 떨어져 있는 걸 알고 누르면 거기다 삐삐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이렇게 소리를 내거나 불빛을 해서 차단을 할 수 있고, 드론 같은 데도 이것을 탑재를 해서 몇 미터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기술, 또는 했을 때 어디 위치에 있다는, 누르면 사이렌 소리 난다든지 불빛을 드론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분실했을 때 기술이 되겠습니다. 좌표를 5군데 찍어주면 돌아다니면서, 지가 알아 돌아다니면서 농약을 뿌린다든지 다시 돌아옵니다. 뭐 카메라 인식 방식으로 해가지고, 카메라도 이 연동해서 하는데요.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화 방식으로 1cm는 0.1씩, 카메라도 전세계 300 몇십억 달러던데 시장이, CCTV. 그래서 좌표 수화 방식으로 하고요. 이것을 컴퓨터에 수백 개든 그 모든 CCTV 카메라를 컴퓨터에 통합을 시켜갖고 유튜브 동영상처럼 봅니다. 오산시 통합센터, 서울시 또는 서울, 우리 중구, 서울의 중구 어디든 지자체에 이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셔서 안 됩니다. 경찰에서도. 그래서 범죄 장면이라고 인식되는 것을 자동으로 분별해서 경보를 내준다든지, 따로 그것만을 따로 저장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반 건물에 있는 CCTV도 경보 기능을 주고, 사람이 출연한다, 특정 출연하지 말아야 시간에 출연했다, 그것을 따로 저장해 놓는. 그래서 한꺼번에 24시간을 찾아볼 필요, 그것만 찾아보면 되도록 하는 기술을 씁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 세계 카메라 시장도 큰데요. 일단 망원경 같은 걸 달아가지고, 드론에다 카메라 달잖아요. 망원경을 사람도 한번 봤다 안 봤다 하잖아요. 그리고 드론도 봤다 안 봤다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주 멀리 저해상도의 이런 카메라를 가지고도 멀리 볼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한다. 이 기술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망원경 구조에서도 망원경에다가 마운 카메라 구조에서 찍은 사진을 현미경으로 분석하고 화면에 디스플레이에 표시해 주는 장치를 쓸 수 있는데, 이것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자 방식으로 합니다. 온라인으로 좀 더 나은 광학 장비를, 분석 장비를 갖고 있는 데 보내서 다시 화면에 표시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 카메라 시장도 굉장히 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소니, 삼성도 제 카메라 기술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CCTV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캠코더로 CCTV를 대신하자 그랬죠. 캠코더에다 적외선 모드를 줘서 밤에도 찍을 수 있도록 해서 CCTV를 카메라를 대체한다는 아이디어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훨씬 난데요. 이게 그것도 가로 세로는 좌표 수자 방식을 합니다. 모든 물리 분석에서도 카메라에서 전투를 자동 수행한다 했을 때 차량 이런 것도 움직이는 것도 일련번호를 해서 추적을 하고요. 몇 사람인지도 파악할 수 있어요. 해당되는 지휘관, 해당되는 군복임무사만 살상하거나 특정 차량, 특정 목표만을 살상할 수 있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자 방식으로 합니다. 물류 추적, 이렇게 물류센터, 편의점 마트에서도 물건을 몇 개 집었는지 보고, 다른 데로 가져가면 경보, 계산대로 가져가면 물건을 자동 인식해서 계산까지 해줍니다. 카드 얼마, 현금을 통보해주고, 지폐 개수기 방식으로 금고에 얼마 있는지 통보해주고, 해당되는 시각 또는 계산원도 통보해줍니다. 이게 이런 거 마트에 또는 식당에 몇 명 들어가는지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동 전투에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되겠습니다. 드론 같은데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로 건물을 좌표 수자 방식으로 이렇게 물줄기를 달아서 거기서 소방하거나 청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MBC 뉴스투데이에서 이 기술을 멋대로 어떤 업체가 사용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안드릴과 어떤 우크라이나 시내 같은 미국의 방산업체들도 이 기술을, 전 세계 드론 기술에서 이 좌표 수자 방식을 쓰시고 자동 전투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호텔 로봇 같은 거는 그 로봇에다가 좌표 5개 찍어주면 호텔 5군데 배달하고 돌아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호텔 로봇도 그렇고 뭡니까, 자율주행 차량도 10군데 이렇게 찍어 놓으면 10군데 배달하고 돌아옵니다. 그다음에 원형 진공 청소기도 카메라를 달아서 입체인 것은 피하고 안 가고 평면만을 달리는 기술을 쓰는데요. 이것은 자율주행 차량과 로봇, 다른 데서도 뭐 그렇게 뭐죠,
그리고 드론 같은 비행체 기술이나 배에서도 이렇게 입체를 부딪히지 않는 기술로 들어갑니다. 로봇 같은데도. 그래서 입체면 이렇게 피해서 간다는 거죠. 몇 미터 앞에 이렇게 떨어져서도. 건물도 입체잖아요. 그러면 피해서 가는 그런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뭐 가로수 안 부딪히고 사람 안 부딪히고 차량 안 부딪히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입체를 부딪히면 부서지는데요. 간단한 센서로 하지 않고 이렇게 카메라 인식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원형 진공 청소기도 평면을 달리고 몇 군데 찍어주면 좌표 숫자 방식 거기만 청소하고 돌아옵니다. 전 세계에 있던 어른 장난감처럼 이게 RC카로 움직이는 식으로 해서 전파로 움직이는 진공 청소기 만들면 전 세계 대박일 것 같은데요. 이것도 원형 진공,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전 세계 에너지 기술에 있어서 전기 생산 방식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전기 생산 방식에 있어서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기 생산 방식에 있어서 전 세계 자동차나 자율주행차나 테슬라도 제 거 안 쓰시면 무단으로 도둑질해서 쓰시거나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 가전회사들도 제 거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설명할게요. 전 세계 기판을 가진 회사, 기판에서 가진 회사들도 제 거를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전 세계 방산업체들도 제 거 안 쓰고는 무기 못 만들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도한 자신감이라고 표현하셔도 좋은데 객관적으로 정확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그러는 거예요.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 기술의 가치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 이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전 세계 모든 금속 기술에 있어도 제 기술이 상당한데요. 금속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대중소 알갱이를 구리 알갱이다. 그러면 구리 알갱이를 넣어줘요. 예, 여기도 구리판이고 같은 금속으로 하셔야 돼. 아니면 스파크 생깁니다. 그래서 대중소 이렇게 나노 구조로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쭉 배치해서 전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서로 크기를 틀리게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한다는 원리를 따라서 전기가 간에 가둬지면서 이거를 이제 금속 구리의 액상을 덮어서 구리판, 동판으로 만들기도 하고 구리 코일을 만들기도 하고 압축시켜가지고 그래서 반도체의 구리 회로 카페시타, 트랜지스타 구조로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자체로도 배터리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렴 구조를 가진 채 아주 작게도 만들 수 있어요. 크게도 만들고 수십 장, 수백 장 겹쳐서 이렇게 배터리로 만들 전기가 그 안에 가둬진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거 태양 전지판으로도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전기선을 이렇게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 그랬죠. 온 우주에 빛이 가득이어야 되는데 왜 전리층에 가득한가? 아직 이렇게 별에만 가득한가? 전리층 테슬라의 전기유도처럼 빛을 유도한다는 거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빛이 전기가 빛으로 바뀐다는 거죠. 구름 같은 데도 보면은 구름에 물이 많이 차 있다. 또는 대기 중에 습도가 높다. 그러면 그게 이제 전기의 전도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도 구름 쪽에 전기가 충전이 돼요. 그럼 전기가 충전되려면 구름에 물이 많다. 또는 대기 중에 습도가 높다. 이랬을 때 전기가 충전이 된다는 거죠. 아니면 마른 구름이 돼서 충전이 안 됩니다. 이 기술도 제 기술이야. 그래서 약간 전기가 전도되기 쉬운 지상의 조건을 가진 곳에 전도가 됩니다. 밑에 물이 있다든지 뭐 금속층이 있다든지 이렇게 비례침 역할을 하는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때 그쪽으로 이렇게 번개가 치게 됩니다. 큰 나무 같은데 밑에 물까지 있으면 짱이겠죠. 태양 전지판으로 이것을 사용하시는데 전기선의 구리선이 대중소입니다. 그래서 피볼 같이 시장체. 이 전기선 기술도 전 세계에 있어서 큰 시장인데요. 모든 전기선에 있어서 전기선의 어떤 피복 없이 전기선의 두께를 대중소로 만든다는 거죠. 두께를 왔다 갔다 주파수 방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기선을 실타래처럼 만들어진 거 전기선 빼놓고 전기선을 굵기를 틀리게 해서 2개, 3개 배치하면 이것도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주파수 방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 이건 이제 광소면선에도 동일하게 두께를 틀리게 하거나 똑같이 해도 광이 왔다 갔다 하는 구조면 광을 증폭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통신선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뭐 동축해버려도 그러면 일반 유선 전화선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두 선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속도가 빨라진다는 게 제 계산이 좀 얇게 만들더라도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선도 만들 수 있는데 현재 유선 전화선은 두 선인데 어떤 굵기를 틀리기 위해서 두 선을 더 초과시켜거나 굵기를 틀리기 위한 전기선, 통신선 만드시면 제 기술. 전기선도 피복을 두꺼운 놈이 들어가고 피복이시, 얇은 놈, 중간 놈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틀리게 해서 각각 틀린 전기양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신선도 이와 같이 두께를 틀리게 해서 피복이시, 피복을 각각 갖춘 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기선을 저 하나짜리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도 전기가 흐르는데요. 안 흐른다 그러면 그 부분을 손으로 만져보라. 그러면 이렇게 영안실 가세요. 이것도 이렇게 전기를 꼽아 쓰는데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 구분이었어요. 근데 잘도 꽂아 쓰신단 말씀이야.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전기선의 구리선이 얇아가지고 전기에 축적이 안 된다 그랬죠. 디램 같은 데도 제가 이렇게 나노 구조로 가다 보니까 회로에 금속이 두텁지 않아서 끊임없이 리프레시 약간 두텁게 만들면 리프레시하는 약점이 해결되거나 저장까지도 된다 그랬죠. 삼성전자나 SK, 되게 엔비디아나 TSMC 마이크로 이런 데 쓰시면 무단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어떤 PM 반도체에서 서로 다른 금속으로 되어 있는 걸 같은 금속으로 두께를 틀리게 해서 크기를 틀리게 대중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트랜지스터, 카페시터를 단순한 금속으로만 만드실 수 있는데요. 그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일단 산화철 코팅까지 해서 전기를 좀 더 많이 축적해서 4분의 1, 8분의 1로 쪼개서 경우의 수를 늘리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전기양이 10이냐, 20이냐, 30이냐, 40이냐, 50이냐 해서 전기양을 따라서도 경우의 수를 늘리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걸 보시면 태양 전지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전기선에 구리선을 딱 걸어줘요. 이렇게 걸어주면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태양빛으로 태양빛 전기로 바뀌는 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일반 금속 자체로는 전기가 생산이 되지 않아요. 전기를 걸어줬을 때 이 현상이라. 전기선 여러 개면 또 좋아요.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이렇게 금속 코일에다가 이렇게 전기를 걸어주는 식으로 하거나 하시던데 제 기술입니다. 이게 제 기술을 보신다는 건데요. 제 페이스북에 국정 행정한 노동부 경찰 주주합니다. 우스타 관광자 제 기술 방송의 특성상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서울시 지자체, 인천시 지자체들이 굉장히 광고를 내신 다음부터 YTN부터 시작해서 광고 제 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유리창에다 플라스틱창을 덧대려 그랬더니 그것도 나오고 비상벨 시스템도 나오고. 그러시면 안 돼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금속판을 물속 바닷속에 소금물에 넣어놓고 동일하게 전기를 걸어주면 얇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전기선을 많이 넣어주면 좋아요. 그러면 전기가 많이 생산됩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에다가 금속판을 넣어가지고 전기 저장 구조로 가져갈 수 있다. 구리판도 되고 알루미늄판도 되고 다 되는데요. 또는 구리바 또는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로 들어가서 물 플러스 금속 얘기는 배터리를 개념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얘가 여기도 이거를 배터리 만들면 되는데요. 되게 작은 거저부터 큰 거저까지. 일단 나는 항상 조금 첨가시키고 소금청이 또 다른 걸 조금 첨가시켰다고 내 기술이 아니다 이러시면 곤란한 게 진짜 양심불량인 분이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속 배터리라는 개념. 여기 현재 있는 콘센트를 약간 두텁게 만들어 가지고 금속을 구리 줄을 그어주든지 링식으로 들어가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전기를 많이 흐르게 해서 없는 살림에서 이게 전기가 별로 안 흐르는 데서 전기를 분기했으니까 고장이 난다는 거죠. 전 세계 이건 규격화되어 있는데요. 두껍게 만드는 모든 행위, 이 기술을 알고 두껍게 만들면 전기가 보다 많이 축적이 되는구나.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것도 두껍게 만드는 거. 콘센트 이게 플러그도 여기는 두껍고 여기는 얇잖아요. 여기를 추가적으로 두껍게 하셔야 돼요. 이것도 화자 많이 나요. 기술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옆으로 꽂을 수 있게 한 콘센트만 더 물 안 들어가게 하시는 것도 제 기술이고, 누전 차단기를 여기다 달자는 한테 이게 딱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뜯어봤어요. 이게 어디서 타는 냄새가 나는 거 두 개를 사다가 해봤는데, 이게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냄새를 맡아 여기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뽑아버렸더니 그 이상 증세가 사라졌고요. 이거 깨봤어요. 이걸 그냥 얇은 걸 꺼내더라. 여기는 두껍고 전기선이 있고 여기 얇으니까 다이오드 현상이라는, 이쪽으로 전기가 흐르거나 정체가 되고 전기가 잘 안 흘러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타는 냄새가 날 수밖에. 이거 확인도 안 하시나? 원래 여기다 하시는 거예요. 일단 입력선과 출력선이 같아야 되는. 도매가가 3,000원이니까 여기다 하면 한 6,000원만 7,000원만 더 업시켜도 되게 단가가 되게 비싸게도 만드셨더라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거 이렇게 하면 또 여기다 설치하실 건가? 여기다 설치하면 간단한 걸 뭘 여기다가 설치하셨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약간 두텁게 만들어주거나 동그랗게 만들어주거나 하셔도 제 기술이에요. 동그랗게 해서 압력을 좀 높이는 방법으로 간다는 거죠. 전기선의 전기선이 하나짜리, 전기선의 구리선이 하나짜리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전기선에 이런 같은 굵기라면 이렇게 숫자를 따라서 전기를 틀리게 흘리는 번외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기선의 피복이 있거나 있는 채 또는 있는 채 없는 채, 그러면 피복이 있는 채를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네 개, 다섯 개짜리 이렇게 보낸다는 거죠. 그런 전기선 통신선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전기선에 있고 구리선이 피복이 있는 채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두께를 틀리게 해서 구리선을 그렇게 하셔도 통신선도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통신선을 피복 없이 전기선을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구리선을 통해서 전기 왔다 갔다 하게 하거나 같은 두께라면 두 개, 세 개 배치해서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이런 기술을 만드시는 문제. 실타래처럼 만들어지는 거 빼놓고 이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전기선의 어떤 굵기를 가지고 전기양을 이렇게 많이 흐르게 하냐, 중간 정도 흐르게 하냐, 적게 흐르냐에 따라서 변압과 중압 구조를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전기양을 한 개에 흘려보내고, 두 개에 흘려보내고, 세 개에 흘려보내고, 전기양을 따라서 12.5V, 111, 220 또는 배터리에다 꽂아갖고, 또는 파워뱅크 같은 데서 12.5V, 30V, 50V, 60V, 110V, 120V, 220V 자유자재로 전기양을 공급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기술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터의 종료자에 철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전기 전도가 틀려서 쇼트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다 구리바에다 코일을 감아야 된다. 구리 코일을 거기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걸로도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런 거 작은 것이 수십 개 들어가서 배터리를 만들거나 한 개짜리 MAC 기술로 들어가거나 콘덴서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금속 콘덴서 개념을 쓰시고 금속 배터리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금속에다 저렴 구조를 가신 수십 장, 수백 장에서 MACC나 배터리로도 만들 수 있어요.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어떤 기판 구조 같은 데나 아니면 전기를 나눌 때 배터리가 됐든 1차 전지가 됐든 2차 전지가 됐든 자동차 연료 전지는 2차 전지가 되겠죠. 이런 형태의 작은 건전지 구조라도 또는 콘덴서 구조라도 5개짜리가 있다. 그러면 이걸 한 개 언오프 구조에서 한 개에서 갖다 쓰는지 두 개에서 갖다, 세 개에서 갖다, 네 개에서 갖다, 10개 이런 방법을 쓰시면 제 기술은 모든 기판 구조나 전기를 배분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것이 콘덴서가 됐든 카패시터가 됐든 또는 파워뱅크가 됐든 자동차 연료 전지가 됐든 전기를 이렇게 몇 개에서 갖다 쓰냐에 따라 전기량을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1차 전지나 2차 전지에게 이렇게 100개다. 그러면 100개다 각각 전기선을 연결하고 언오프 구조를 가지고요. 전기선을 쓸 때 10개에서 갖다 써요. 40개 갖다, 30개 갖다 써요. 100개 갖다 쓰니 이렇게 해서 전기양을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을 사용하시거나 전기양을 마음대로 양을 갖다서 조절할 수 있으므로 15V, 30V, 60V, 12.5V, 110V,
80V, 120V를 자유자재로 공급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110과 120에도 동일하게 할 수 있고 200 이런 배터리 방식으로 해서도 하거나 파워뱅크에서도 동일하게 그 파워뱅크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그 안에 이렇게 파워뱅크 안에 배터리가 10개 들어있다. 그러면 전기선이 각각 연결되어 있고 언오프 구조로 파워뱅크에 1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전기량을 이렇게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걸 갖고도 12.5V, 50V, 30V, 100V, 110V, 120, 220 자유자재로 공급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자동차 연료전지에서도 이렇게 여러 개로 분할해 가지고 그래서 언오프 구조로 충전할 때도 빠르고요. 자동차 연료전지에도 그래서 10개로 분할했다. 그러면 그때도 언오프 구조로 각각 틀리게 갖다 쓰므로 전기량을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비행체나 선박에서도 가능합니다. 로봇에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기존 로봇에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언오프 구조로 몇 개에서 갖다 쓰는지 이런 로봇 이거는 앞으로 미래 기술이 됩니다. 로봇이 이제 각 부분별로 틀린 전기적인 힘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저기 있습니다. 로봇이나 비행체 같은 차량 같은데 특히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데 이것을 이 물건을 들 때 또 이 물건을 들 때 무게를 측정해서 이것을 수학으로 이렇게 숫자로 만들어 놓는 그래서 프로그램에 인식화돼 가지고 학습을 통해서 자동으로 전기를 보내는 기술을 사용하시게 텐데요. 자세를 오른쪽 왼쪽 조향하는 자세를 제어하는 데도 씁니다. 비행체도 그렇고 이 기술을 쓰시면 프로그램 모든 이렇게 물건을 드는 것을 측정해서 해당되는 전기적인 힘을 수치로 수학으로 계산해서 자동으로 프로그램화 시켜서 전기를 보내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건 앞으로 미래 기술이 돼요.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풍력 발전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기존의 석유 방식 슈발리가 석유가 등유가 된 거기 산소를 조금 넣어서 제품을 판매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수소 산소를 터지지 않을 정도로만 좀 넣어서 판매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는 그 브라운가스인데 브라운가스 2대1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현재 2대 1.2 산소를 조금이라도 높이는 1.2, 2대 1.3, 1.5, 1.2대 2, 2대 3, 2대 7 이렇게 해도 제 기술입니다. 산소 비율을 어떤 형태로든 높이는 기술과 조금이라도 그렇게 하면 화력이 세진다는 제 기술과 이론을 따라서 그렇게 에너지 만들어서는 제 기술입니다. 그럼 이제 기존에 항공유다 그러면 자동 비행체 거기다가 수소 산소통을 넣고 나서 이거를 섞어준다는 거죠. 또 온도를 높여주면 더 화력이 세지는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자동차다 그러면 자동차에다가 산소통 넣고 갖고 다니게 하면서 산소를 섞어주는 개념. 이 기술도 완전 연소와 더불어서 미온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 기술로 쓰입니다. 휘발유 산소, 휘발유 경유, LPG 다 되고요.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제트 엔진이다 그러면 여기에 연소실이 6개 있다 그러면 언오프 구조로 1개 쓴데 2개 쓴지 3개 쓴지 4개 쓴지 이렇게 해가지고 연소 기간에 그 파워를 틀리게 이렇게 저속이나 고속으로 만들어내거나 또는 연료를 틀리게 강중량으로 줘가지고 그것을 자세를 제어하거나 속도를 연료 조금 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제어하는 데 씁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뭐 자동차 연소 기간도 동일하게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자동차 연소 기간도 그렇게 하거나 자동차 배터리가 이제 이렇게 연료 전지가 6개다. 그러면 그것도 언오프 구조로 1개만 쓰는데 2개만 쓰는데 4개 쓰면 10개만 이렇게 10개짜리도 돼. 그렇게 해서 전기량을 틀리게 해서 변속기 없는 구조로 가지고 준다는 거예요. 화목난로에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타고 많이 주면 많이 탑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석유 방식이 됐든 가스 방식, 전기제 됐든 연료를 적게 주고 많이 따라서 속도를 조절하거나 좌우에 틀린 힘, 왼쪽에는 힘을 덜 주고 오른쪽에 좀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비행체 프로펠러에도 둘 수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에서 이걸 무단으로 쓰셨다. 독일의 어떤 회사가 하시더니 이걸 하시더라. 그래서 YTN의 이 기술 이거 쓰시더니 모형 도형으로만 그림으로만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틀린 모터 전기차에 모터 4군데 밖에 모터를 줘서 각각 틀린 전기적인 힘을 줄 수 있다 그랬더니 그걸 하시더라고. 좀 멋대로. 뭐 자동차 배터리에다가 2차 연료전이다. 그럼 8개 정도나 이렇게 몇 개를 분할해서 격벽 처리를 해가지고
몇 개에서 갖다 쓸지라도 전기를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을 쓰고 전기선을 각각 연결해서 충전도 빠르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모터에다가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연고자석을 두께를 틀리기 위해서 여러 겹 또는 수십 겹의 형태로 들어가 수백 겹의 형태로 그럼 연고자석이 파워가 세지고 모터 힘이 세진다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터의 정류자를 철심이 아닌 구리 바에다가 구리 코일을 감는 식으로 감아야지 쇼트가 없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모터에다가 약간 파워를 높이는 쪽으로 해서 이런 금속 배터리 개념을 좀 추가로 해서 금속을 추가해서 구리가 되겠죠. 전기를 축적해서 파워 있게 돌리는 기술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연구자석은 가루서부터 입자구서부터 대중서로 들어간 파워가 다 세집니다. 유리석연 코팅 예사람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서 연구자석도 제조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석은 스피커에도 들어간 데가 많아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모터의 직전에선에 서로 굵기가 틀린 전기선의 구리선에 피복 없이 들어가셔도 제 기술이 그러면 주파수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테슬라는 앞뒤로 에디슨은 직류로 저는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를 약하게 좀 통신선으로 넣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러면 중폭 없이 멀리 송전할 수 있는 기술이나 파워를 높이는 기술에 들어가겠습니다. 전기선하고 구리선이 똑같아. 실타래 방식이 아니라 두 개다, 세 개다, 네 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역시 어떤 주파수 방식으로 공급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술 쓰시면 주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모터 이렇게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두텁게 함으로써 그걸 자체로 캐패시터를 만들 수 있다. 전기 축적기를 만들어서 모터를 강하게 돌리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다른 데와 차별해서 전기선의 구리를 자동차를 얘기하자면 8차선 정도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를 약한 전기서부터 강한 전기까지 다 받아들이는 구조를 쓰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전기선의 구리선 두텁게 하니까 전기가 많이 축적되는구나. 그럼 파워 있게 돌아가는구나. 이 기술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도 쓸 수 있어요. 자동차 회사 같은 데서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기존에 전기차다 그러면 거기다가 카패시터를 슈퍼 카패시터를 달자는 거죠. 가령 제 방식의 어떤 이렇게 구리 바에다가 코일을 감는 것을 배터리로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을 많이 만들어서 배터리를 만들어서 연료전지에서 이 배터리로 전기를 옮겨 놓고 전기양을 몇 개에서 갖다 이게 이제 40개짜리가 있다 그러면 연기선을 각각 연결해서 몇 개의 배터리 전기 축적된 배터리를 갖다 쓰냐에 따라서 속도를 강중력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존에 어떤 연료전지 생산된 것을 이쪽으로 갖다 놓는 거로 무리가 없죠. 이런 기술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동차 회전축에 어떤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줘요. 링식으로라도 이렇게 배뜨게 만들어주면 이게 그래서 파워가 높아집니다. 여기서 쓰시면 모든 회전축에는 다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종류 회전축에는 두툼하게 만들어 금속을 추가한다는 거. 링식이나 밴딩식 어떤 식으로든. 그러면 변속기 같은 구조다. 그럼 변속기다 이렇게 있다. 밑에도 이게 밴딩식의 톱니바퀴를 넣어줘요. 여기 있다. 그리고 이제 안과 밖에 톱니바퀴에 있는 구조를 넣어주고 톱니바퀴가 되겠죠. 밑에도 동일하면 파워가 세집니다. 또는 전기선 안에 이렇게 밴딩식의 톱니바퀴가 들어가고 안에만 톱니바퀴가 있는 원통형의 구조를 넣어주면 이것이 굉장히 모터 파워가 세지는데요. 변속기 파워가 이것은 헬리콥터 회전축 또는 이런 데 돌리거나 이렇게 아니면 배 회전축 돌릴 때도 모든 회전축 돌릴 때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톱니바퀴 만들 때도 이 기술을 쓰거나 변속기 기술에도 쓸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자동차 회전축이나 모든 회전축 구조에서 이렇게 스크류 방식 오래 써도 지장이 없다는 그런 거로 그러면 회전력이 굉장히 더해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포신 같은데 충신 같은데도 이 안을 스크류 구조를 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회전단을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회전 간격을 끝에 갈수록 촘촘히 줍니다. 이것도 이제 이런 비트들도 끝에 촘촘히 주면 잘 파고듭니다. 모든 땅을 파거나 이러한 전동 드릴에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한 포에도 포신 총신 다 쓸 수 있고요. 포신 총신에다가 유리석연 코팅 4사람 유리망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고
것을 안에 이렇게 여러 겹 코팅을 줘서 이렇게 열이 신속히 외부로 빠져나가거나 그렇게 되면 항속거리가 이렇게 굉장히 늘어납니다. 항속거리가 비행체의 어떤 사정거리가 어떤 포탄의 사정거리가 늘어납니다. 또는 그거를 밖에 이렇게 포신 총신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링을 주는 거예요. 두툼한 부분을 넣어서 압력을 세게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씁니다. 이 기술도 제기술이라는 것은 거기도 이렇게 밖에도 유리석연 코팅된 사람 유리막코를 넣어서 제조한다는 거죠. 페인트 자체에다가도 씁니다. 페인트 자동차 철판 이렇게 비행체 철판 이런 배 철판 같은데도 페인트 자체에다 유리석연 코팅된 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지려면 끝에까지 자동차가 끝까지 깨끗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겹 코팅 구조를 주면 압력이 미끄러져서 속도를 조금 연료를 저감시키는 연료가 좀 더 덜 든다는 거죠. 주행거리를 늘립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미끄러진다는 비행체에도 쓸 수 있어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커넥팅 노드라 이런 데도 약간 두툼한 부분을 넣어줘갖고 파워를 축적시켜서 파워 있게 돌아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술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에서도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전 세계에 있어서 조명 같은 기술에도 조명이나 뭐 어떤 형광등 또는 LCD 등 이런 데도 전기양이 강중약으로 뭐 전기선이 뭐 두껍고 중간 놈 얇은 놈 하면 이렇게 전기양을 그 선로를 통해서 틀리게 제약을 할 수 있거나 이렇게 콘덴서라든지 금속 배터리가 있다 그럼 두 개, 세 개가 있다 뭐 한 개만 쓴다든지 언오프 구조로 두 개, 세 개에서 쓴다든지 해서 전기양을 틀리게 공급해서 빛의 밝기를 틀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되고 일반 전구도 되고 뭐든 이게 형광등 그다음에 LED 등에도 쓰고 자동차 전조등 조명 방식을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LED 등인데 그럼 램프 반도체 소자가 40개다 그러면 그것을 대중소로 들리게 지금 들어간 제 기술입니다. 자동차 램프 같은 데에도 전구를 대중소로 들어가서 그럼 강하게 빛의 융합 현상이 일어나서 혼이 밝아지는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20개만 준다든지 10개만 줘야지 40개만 전기를 틀리게 연결을 언오프 구조 연결해서 빛의 밝기를 틀리게 해줍니다. 그 반도체 소자의 램프, 반도체 소자나 램프, 그 전구 램프에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줘서 빛을 틀리게 하는 기술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것도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 에너지 기술에 있어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 해수 담수화 기술 할 때도 이렇게 정수기 방식, 정수 방식도 집에 정수기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필터를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그러면 넓게 펼치자는 거죠. 넓게 펼쳐가지고 목적별 필터를 한꺼번에 묶어놓고 물을 내리는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이게 뭐 휴대용 정수기로도 되고 해수 담수화 필터 할 때도 돼요. 해수 담수화 필터를 목적별로 넓게 펼쳐 표면적을 넓게 해서 빨리 정수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집에서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수장에서 이거를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갖고 표면적을 넓게 이렇게 하시는데 좀 양심 제 기술인데요. 네, 참 이게 동그랗게 말면 아닌가요? 표면적인 넓힌 게. 이것도 역시 YTN에서 제 기술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해수 담수할 때도 태양광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태양광이 있게 이런데 오목한 홈을 파갖고 오목골처럼 해서 태양광 반사처럼 태양광 발전할 때 방공 반사판처럼 해서 이렇게 해서 빛을 조사해서 한다 그랬죠. 수십 장 수백 장 이걸로 물을 끓일 수도 있고 난방도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취사도 할 수 있죠. 태양열 조리기에다가도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배치해서 난방 또 물 끓이기 또는 것을 취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태양열 조리기에다가 오목한 홈을 파갖고 해도 되지만 사각 오븐처럼 하나 넣어주고 안과 밖에 돌을 넣어가지고 태양열 조리기 만드셔도 훨씬 음식이 빨리 익는데요. 그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 반사판처럼 거기다가 빛을 집중시켜주면 오븐처럼 해서 빨리 익는 구조가 되겠어요. 그 오븐처럼 만든 거는 금속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물을 끓여도 되고 그걸로. 이 기술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에너지 기술에 있어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 다음에
우라늄, 톨륨, 플루토늄의 어떤 원자력 발전을 이렇게 솥을 수천 개를 만들어서 물을 끓이는 거예요. 우라늄, 톨륨, 플루토늄을 가루나 증기 구조로 넣어가지고 하시면 이렇게 핵 발전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걸 가지고 태운다는 거죠. 여기다 수소산소를 넣거나 산소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수천 군데에서 이렇게 솥을 또는 수백 군데도 괜찮아요. 수십 군데도 괜찮고 그렇게 해서 한대 물을 모아서 전기 발전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석탄 발전이나 석유 발전, 가스 발전에서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전 세계 방산 기술에서도 이렇게 좌표 수저 방식의 이런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사용해서 무사 무기를 공격과 수비를 할 수 있는데요. 저격 소총 같은 데는 이렇게 가로세로 좌표 수저 방식으로 카메라 인식 방식으로 해서 해당되는 사람이 움직일 범위까지 프로테인 60%, 40%, 100% 해가지고 전부를 쏴버리거나 각각 쏘는 방식입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군사 무기도 저는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제 기술이다. A사 레이더다. 그러면 A사 레이더를 군사무기까지 설명할게요. A사 레이더를 대중소 레이더 소재를 만들어서 전기양을 강중량으로서 10단계로도 들 수 있게 틀리게 주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아까 조명할 때도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거기다가 그 어떤 금속 배터리라는 개념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물 플러스 금속 해가지고 금속 배터리, 그것도 물하고 금속하고 합한 금속 배터리 개념도 들어가요. 그래서 전기선을 파워를 주기 위해서 전기선의 구리선을 대중소로 만들어서 피복 없이 주파수 방식으로 증폭하여 보내거나 전기선이 피복 없이 하나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네 개짜리, 10개짜리에서 틀리게 전기를 보내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 기술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팀별로 묶어서 전파를 쏘는데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 씁니다. 이렇게 제가 전기 발전할 전기 분해법, 열 분해법을 수소산소 추출할 때 서로 파형했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서로 파형했던 적외선 전파를 회전 방식으로 돌려준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것이 수소산소 추출하는 데 용이하다 그랬죠. 그것도 이제 제 기술인데 이것을 비행체에서도 쓸 수 있어요. 비행체에서도 군사무기 추진체로 하거나 압축 공기를 내뿜어서 공기를 데우고 동시에 이렇게 토네이도 현상을 일으켜서 미사일을 떨어뜨리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지상 무기로도 전용할 수 있고요. 이게 또 되겠습니다. 그래서 팀별로 몇 개에서 갖다 쓸지에 따라서 팀별로 묶어서 전파를 각각 틀리게 만들어 놓거나 할 수 있어요. 가로 세로 높이로 전 세계로 수천 조분의 수백 장의 가로 좌표로 좌표 합체 방식 1cm나 0.1cm 자유롭게 좌표 합체 방식으로 전파를 쏘고 수신합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장거리 레이더에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모든 레이더의 전기를 이 정도 전력량으로 이 전파를 쐈을 때 어느 정도 거리를 가더라는 계산을 통해서 계산 프로그램화 시켜서 이 전력을 갔는데 갑자기 신호가 끊어졌다. 그러면 그 부분을 위성 카메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스텔스 전투기를 파악하거나 그 지점을 여러 군데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섞어서 써가지고 전투기를 틀리게 분석하는. 그래서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는 강하게 융합을 해서 거기서 체열을 높이게 되는데요. 체열에게 열을 높이게 되는데요. 그걸로 이제 어떤 레이더 먹통, 기판을 먹통시키는 구조로도 들어갑니다. 전자전 할 때도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계속 합쳐가지고 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전자전 할 때도 회전으로 돌려줄 수도 있고요. 전파를 전자레인지 안에서는 그렇죠. 음식이 돌아가지만 이거는 전파가 돌아가게 하는. 전자레인지도 길이를 틀리게 해서 틀리게 전자레인지를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럼 음식이 골고루 익어요.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초음파 세척기다 그러면 길이를 틀리게 해서 초음파 세척기를 만드셔도. 그래서 길이를 틀리게 해서 여기다가 넣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비행체 기술에 있어서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비행체 기술에 있어서 제트 엔진이다. 제트 엔진. 저는 군사 무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트 엔진이다. 그러면 제트 엔진
그러면 기존의 터빈 블레이드에다가 홈을 파주면은 그 증기 발전한다든지 아니면 그 기존의 어떤 뭐죠? 제트 엔진에도 터빈 들어가죠. 거기다 홈을 파주면 더 파워가 세진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고, 홈이 뭐가 됐든 이게 터빈 구조에 이런 선풍기 같은데도 이렇게 홈을 파주면 바람이 시원해져요. 홈이 뭐 동그랗게 네모네 길쭉하다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의 어떤 모터 회전축 그 프로펠러를 돌리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행체에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배에서도 쓸 수 있고 파워만 있으면 돌리기만 하면 되니까요. 사이즈가 틀려도 돼요. 이것을 다 제 기술입니다. 배나 비행체 밑바닥에 이것을 둬서 비행체 무게를 들어올려주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고 수직이 착륙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사족 보행 로봇 소총 달아서 움직이는 그 로봇기에도 이걸 쓸 수 있어요. 무게를 들어 올려주는. 또 이렇게 동체 아래에 위에 넣어가지고 수직 이착륙에 사용하거나 쭉 뽑아 올려서 할 수 있거나 공기 보행 중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 쭉 뽑아 올렸다 다시 받았다 이렇게. 그다음에 비행체가 움직일 때는 배가 움직이고 이거 두 가지를 겸용하시면 되겠어요. 밑에다가 수직 이착륙할 때 압축 공기를 내뿜거나 할 수 있어요. 제트 엔진을 만들 때 이렇게 선풍기 방식으로 선풍기를 여러 군데서 바람을 빠르면 선풍기 유력이 세진다 그랬죠. 압축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흡입을 해서 연소실에 공급을 하면 되게 싸게 제트 엔진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은 제 기술입니다. 여러 군데서 바람 빠르면 압축이 된다는 거죠. 많은 양이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압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터빈으로 압축을 하거나 여러 군데서 하거나 이런 식으로 되게 싸게 제트 엔진을 만들 수 있다. 우크라이나 드론에서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거를 가지고 제트 엔진을 새로운 제트 엔진을 만드시고 제트 엔진의 연소실에서 이렇게 놨다. 6개짜리인데 1개만 쓴데 2개만 3개만 쓴지 6개 전체를 쓴지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을 쓰거나 연료량을 틀리게 해서 조절하거나 좌우에 틀리게 연료를 줘서 자세를 제한하는 데도 사용합니다. 또는 연소실에서 한 번 이렇게 냈잖아요. 그러면 끝에다가 다시 한번 압축 공기를 넣어주거나 수소산소 또는 산소를 넣어주거나 해서 팽창을 다시 한번 공기의 팽창을 통해 추력을 높이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저기 있습니다. 제트 엔진의 연소실이 6개짜리 되면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또는 도거도 사이즈가 틀린 2개를 넣으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융합 현상이 일어나서 파워가 세진다는 거죠. 비행체 드론에서 물기를 바람을 빨아들여서 뒤로 내뿜는 추진 구조가 되겠습니다. 배 같은 데서도 물줄기를 빨아들여서 뒤로 내뿜는 추진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걸로 이제 이런 선풍기도 지금 있는 방식에서 여러 군데 바람을 뿌려서 선풍기를 하시면 되게 좋은데요. 파워가 센데요. 그럼 이거를 기술해 갖고 이걸 선풍기로 만들 서큘레이터로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여러 군데에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이것을 넣으면 선풍기로 또는 여기다 드라이기처럼 열 코일을 해서 뜨거운 그 열을 통과를 해서 온풍기로도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는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비행체 추진 구조, 드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비행체 추진 구조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간단한 방식으로 이렇게 항속거리가 엄청 들어가는 여러 개 다르면 이것도 비행체 추진, 배 추진 구조로도 물기를 빨아들여서 만들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행체의 드론이다 그러면 드론에도 이 밑에다가 이런 것을 줘가지고 이렇게 부대는 무거이를 들어 올려주거나 떨어뜨려 가져도 되는데요. 그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드론에다 보조 탱크, 연료 보조 탱크를 따라서 먼저 그걸로 움직이고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면 항속거리가 늘어납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KGGB에도 쓸 수 있어요. 작은 연료통을 달아서 그걸 프로펠러를 움직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부스터 방식으로 이렇게 마지막 단계에서 가버리는 이런 것도 된다는 거죠. 보조 연료통으로 먼저 움직이면 항속거리가 길어난다. 보조 연료통 갖고 다니다가 먼저 그거 쓰고 떨어뜨리고 한다는 거죠.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드론 같은 데는 다른 데도 적용할 수 있고. 공기주머니를 달아가지고 항속거리를 늘린 공기주머니에 공기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거나 열기구처럼 넣어서 열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드론이나 패러글라이딩, 낙하산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낙하산에도 공기 소리만 안 난다면 낙하산 패러글라이딩에 공기를 빨아들여서 추진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KGGB에도 이런 탄에다가 스키 신발을 신겨가지고 바람의 힘으로 들어 올려주고 멀리 가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론에도 적용할 수 있고요.
이것도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거기다 바람 휘통한 방식으로 바람을 빨아들여서 특히 환풍기 팬 같은 걸 둬서 그걸로 추진 구조를 만들어주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것을 비행체의 동체 또는 윙에 홈을 파서 이렇게 바람이 들어올려주는 이런 기술 구조도 쓸 수 있다.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비행체의 자연 바람을 가지고 윙 같은 데 이렇게 두면은 이제 바람이 들어오면 뒤로 미끌거리면서 나가가지고 추진 구조로 만들어줘. 윙이나 동체에다가도 배치할 수 있게.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비행체를 이렇게 들어올려주는 양력도 일으켜줄 수 있고 그러합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된다라는 것은 비행체 기술에 들어가게 되겠어요. 비행체에 수직이 착륙할 때 사선으로 땅을 태우잖아요. 사선으로 사방에 동선을 배치해서 사선으로 가운데 양력을 모이기 위해서 수직이 착륙, 무게가 좀 있는 비행체가 되겠습니다. 비행체 수직이 착륙에서 기존에 주 엔진, 주 연소실은 따로 있고 밑에다가 작은 우리나 드론처럼 작은 제트 엔진을 달아서 수직 이착륙, 연료량을 조금 많이 준다고 이렇게 줄인다 해가지고 수직 이착륙에 사용합니다. 그런 거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비행체 기술에서 압축 공기를 회전 방식으로 밖에서 내뿜거나 안에서도 내뿜어 갖고 압력을 형성해서 공기 있게 초공동원회처럼 해서 속도를 빠르게 공간을 달리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이게 어떤 사선으로 비행체가 움직일 때 배에서도 돼요. 프로펠러 방식도 되고 일반 얘는 연소죠. 이걸 통해서 비행체의 무게를 약간 들어올려주고 비행체를 공간을 미끄러지게 무게가 짓누르니까요. 브레이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간을 빠르게 가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행체에다가 압축 공기를 내뿜고 연막 같은 거 색깔을 별로 넣어가지고 밤에 나다전에 해서 감추는 기술을 사용하셔도 간단한 방식으로 감출 수 있죠.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원형으로 만들어가지고 구형태로 만들어서 이런 연소실을 앞뒤 위 아래 좌우로 둬서 언어프 구조로 미사일이 오게 오면 싹 피하고 이렇게 미사일이 이쪽으로 오면 싹 피하고 이런 식으로 기존의 비행체는 회전망 선회하죠. 그것보다 낫다라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배에서도 역시 잠수정 같은데 언어프 구조로 가서 프로펠러 방식이든 이런 것이 뭐든 이렇게 전후좌우 사방으로 움직이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것도 제 기술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비행체 군사 기술에서도 제가 군사 기술에서도 항공폭탄이다, 뭐 자주포탄이다, 또 슈리탄이다, 콩알탄처럼 백린탄을 넣어가지고 폭발시키는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다연장포처럼 이렇게 유탄 발사기 여러 개를 만들고 박격포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여기서 탁탁 3개짜리 넣으면 바로 연달아서 넣을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쏠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3개짜리, 5개짜리도 있다는 게 10개짜리. 또는 그거를 공기를 뒤로 딱 누르면 스위치 공기가 뒤로 때려서 나가는 박격포의 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리탄 투사기인데 5개, 10개를 투사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2개나 3개. 이것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너마이트 폭발 구조에서 전파로 전자신간 방식이 아니라 폭발시킬 수 있는데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통수신해서 같은 방향의 전파를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시간 지연 방식도 둘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업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미사일 대전차질에다 그럼 이런 데도 업시킬 수 있고 그래서 캐가지고 대인질에나 다시 다른 데 갖다 쓸 수 있는 방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타이머를 둬가지고 터뜨릴 수도 있고 전파로 터뜨릴 수도 있고 대인질은 대전차질을 이같이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뭐 팝다가 다시 다른데 또 쓰고 이래 되게 좋죠. 그다음에 이런 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슈리탄이나 박격포탄이나 전차탄 이런 항공폭탄 이런 게 자주포탄에다가 타이머를 둬서 동시에 터지게 하는 기술을 하거나 전파로 터뜨리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앞서방 특정 고도에서 항공폭탄에서 따뜻하게 터지게 할 수도 있어요. 자탄 방식을 만들 때 자탄을 대중소로 만들어서 서로 틀린 에너지를 만들어서 강한 폭발력을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뢰나 기뢰 같은 데서 이렇게 움직이는 플랫폼에 탑재를 해서 주요역에 대기하고 있던 전파로 언어프 깨우고 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군사 무기도 제공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다음에 그래서 총알 구조에 있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총알이나 포탄 구조를 이렇게 포탄 구조 이렇게 만들면 빠르다 그랬죠. 이거 하시면 되게 앞에를 조금 무겁게 만들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홈을 파가지고 바람을 타고 뒤로 추진하는 구조를 만들어 볼록한 것을 만들어 바람이 뒤로 추진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비행체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탄의 뒷부분을 전체를 무겁게 엄청 그러니까 양옆에만 살짝 무겁게 해서 탄을 멀리 나가게 하는 게 듀레텍이라든지 이런 거 사용하시면 되게 기술입니다. 듀레텍 이렇게 장약을 넣거나 탄약을 넣을 때 폭약을 넣을 때 가루를 대중소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수소나 산소 분말을 넣거나 캡슐을 넣을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을 단독 하나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를 해서 폭탄 구조로 해서 총알이 총탄이나 포탄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듀레텍에서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제 기술이에요. 군사 무기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입니다. 이렇게 드론에다가 전투 모드를 만들어서 그래서 우크라이나 시내하고 안드레에서 쓰시던데 뭐 업체에서 전투 모드를 5개 10가지 만들어서 상황에 따라 자동 전투하거나 조종사가 선택할 수 있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 걸 무단으로 쓰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세를 카메라 구조에 있어서 CCTV나 카메라 구조에 있어서 후레쉬를 달아서 조명을 달아서 멀리 볼 수 있고 밤에 잘 안 보여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 세계 열화상 카메라 적외선 모드에 있어서 적외선을 그쪽으로 쏴서 좀 더 선명한 화면을 얻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CCTV도 그렇고 열화상 카메라도 그렇고 또는 초음파나 다른 전파를 결합시켜서 사물을 이렇게 디스플레이 장치에다가 디지털 화면으로 표시할 때 열화상 플러스 이런 초음파 또 다른 전파를 사용해서 화면을 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CCTV나 모든 카메라 구조에서 여기서 렌즈를 여러 개 둬가지고 동시에 각도별로 찍고 와이드한 화면을 이렇게 몇 개를 찍어서 와이드한 화면을 만들어내는데 디스플레이 장치에도 사용하십니다. 소니 같은 데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삼성 이런 데도 여기서 그 잠수함 같은 데도 그렇고 일반 카메라 구조에 잠수함에다 움직이는 플랫폼 만들어서 쭉 올려갖고 카메라를 앞, 뒤, 위아래까지 싹 보는 카메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360도 카메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렌즈를 안에서 움직이게 하시는 렌즈 뭐 현관문 비디오다 그러면 앞에다가 렌즈를 움직여서 이렇게 볼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카메라를 움직여도 되고 조그만 카메라를 그 방식도 제 기술입니다. 뭐 현관문 비디오폰에다가 CCTV를 통합을 시켜서 유무선으로 어차피 디스플레이 장치 있으니까 화면을 표시하는 장치를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거기다가 녹화 장치, 저장 장치를 넣어가지고 방문한 사람을 기록하거나 또는 그래서 인터넷망 또는 또 자체 워키토키망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여기다가 회사 갔을 때 통신할 수 있게 하시면 부재중 전화를 부재중 영상 메시지를 남기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블랙박스에도 어떤 워키토키 같은 걸 두거나 인터넷망으로 해서 차량 건드리면 나한테 딱 신호가 오고요. 영상을 보내서 112에 신고하거나 마이크 스피커 구조에서 야, 너 왜 내 차량 건드려? 이거 얘기할 수 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의 정찰차처럼 마이크 스피커 구조를 가져서 빵빵거리지 않아도 이렇게 해서 마이크 스피커 얘기해주면 밖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치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차량에 에어캡, 한 겹, 두 겹, 세 겹을 해서 뒤에 따다 뭐 찍찍이 밴드 방식에도 자석이 장착이 되면 얘들 같은 데나 부딪혀 갖고 거기서 안전한 이런 형태의 에어백을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놀기에 딱 좋죠. 바닥에도 두고 위에도 이렇게 튕겨나가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앞좌석에도 들 수 있고요. 또는 거기 차량 같은데 운전석 같은데 이렇게 핸들이 있다 그러면 거기다 붙여가지고 여기서 에어를 주변에서 얼굴 부딪혀도 손상되지 않게 하는 기술을 쓸 수 있고요. 또는 여기다 이렇게 몸에다 둘러가지고 에어를 해서 충격을 막는 이런 기술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몸에다 이렇게 두르거나 이렇게 장착을 하면 이렇게 에어컵이 안전 모드가 된다는 거죠. 또는 이거를 안전 클립, 자동차의 안전 클립을 이렇게 안전 벨트 2개짜리, 3개짜리 만드시면 잘 꼽히고 잘 뽑아집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안전 바식으로 이렇게 해서 딱 해가지고 딱 이렇게 제끼면 바식으로 해서 이렇게 공간이 확보가 되고 안전벨트를 하지 않아도 튕겨나가지 않도록 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약간 에어를 줄 수도 있고 공간이 좀 널널해서 편하죠. 이것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안전벨트를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사선 방식이잖아요. 근데 2개짜리, 3개짜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안전벨트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편하죠. 그렇게 되면 좀 불편하죠. 이거는. 그 다음에 룸미러를 각도를 틀리게 룸미러 가울을 하나 둘 셋 꺾어가지고 넓게 보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양옆으로 2개짜리 3개짜리 볼록 거울 교통표지판 볼록 거울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거울을 꺾어가지고 넓게 와이드하게 옆에를 볼 수 있게 하시면 오목 거울도 돼요.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사이드 미러도 이게 각도를 꺾어서 한 겹짜리 2개 옆으로 넓게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CCTV에도 경보 기능을 줘가지고 스마트폰이랑 연동되는 기기에 조용히 나한테 알리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12.5V인데요. 이거를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집에다가 8개를 꽂고 있어요. 8개를. 아니 이게 전기도 안 먹는데 그러면 이거를 홈센터는 하나만 꽂고 이걸 꼽는 방식이거나 8개짜리 10개짜리 꼽는 방식이거나 아예 이 줄만 있어 가지고 전기를 12.5V 공급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 CCTV 연결선을 만들어 내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 11.5V를 전기만 공급해 하나만 꽂으면 되잖아요. 이거 20개짜리 될 수 있어요. 이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이런 스마트폰 충전기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게 하나만 꽂고 이것을 꼽는 이렇게 10개짜리 꼽는 방식이거나 아니면 이거를 전기를 그만큼 공급해 주면 되는데요. 핀을 갖다가 만능 핀을 만들어 갖고 여기다가 추가로 장착해서 어떤 스마트폰이도 충전할 수 있게 만능 핀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하고 여기다가 추가로 이렇게 만능 핀을 만들어서 장착을 해서 전기만 연결해서 핀을 이렇게 만능 핀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가능하다. 이런 것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110이나 가정용 110이나 220 또는 배터리에서 전기를 자유자재로 변환을 시켜서 12.5V, 30V, 60V, 110V, 220V 또는 인버터 발전기에서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되게 간단한 방식으로 총기선의 굵기가 전기양을 두껍게, 중간 굵게, 얇게 만들어서 전기양을 틀리게 흘려보내면 되게 정확히 보낼 수 있는데요. 이 기술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배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배터리를 콘덴서, 금속 콘덴서가 5개짜리에서 언오프 구조로 1개만 쓴데 2개만 쓴데 3개만 쓴데 4개만 이렇게 해서 또 할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그래서 전기양을 틀리게 공급해서 이렇게 변압을 시켜준다는 거죠. 이런 데다가 220을 110으로 전환시키는 구조에 있어서도 이것을 여기다 전기 콘센트 배터리가 있다 또는 금속 콘덴서가 있다 그러면 거기 전기를 축적해서 업을 시켜가지고 전기양을 아니면 여기다가 업을 시켜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220으로 증폭을 시켜주거나 220을 110으로 증폭시킬 때 얇은 전기선을 이용해가지고 110으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환기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간단 방식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